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마도 전임 대통령들께서 유럽에 도착할 때 꽤 많이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교민 간담회를 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했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기는 합니다. 이곳 교민들 수가 대개 한 5천 명 교민, 그러니까 재외 국민 더하기 동포, 국적을 갖지 않지만 대한민국에 전에 국적을 가졌거나 부모가 또는 많이 선대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분들의 자손들, 동포라고 부르죠. 이분들이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국가 단위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벨기에가 6.25에 참전을 해가지고 당시에 106명이 전사를 했다고 해요. 국가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참전했고 많은 수의 전사자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나 이런 비교를 해보면 5천 명 교민도 결코 적은 수는 아니죠.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해외에 나오면 보통 애국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갖게 되고 또 본의 아니게 비교를 당하다 보니까 본국의 위상이나 아니면 세계에서 인정받는 신뢰도 정도에 따라서 대접이 좀 다르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마 한 2, 3년 사이에 극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국이 잘해야죠. 또 교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재외 국민들 숫자가 수백만에 이르잖아요. 많게는 750만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각 국가별로 저는 재외 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대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대사님 자주 뵙나요? 말이 없네. 제가 이번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재외 공관장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재외 국민들, 동포들과의 면담도 좀 자주 하고 접촉도 좀 늘려서 그것들이 과연 뭘 원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지를 다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견이 너무 적었어요. 1200건인가 밖에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배 이상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벨기에에 사시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는 대한민국의 재외 공간이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제로가 될 때까지 먼저 다 해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게 재외 공간의 역할이다. 저는 그게 대한민국으로 치면 우리 대사님이 격화시켜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민자치센터의 동장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규모가 크면 그 이상의 직함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재외 동포들, 교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그분들의 불편함도 해결해 가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의 정체성이나 또는 위상을 그대로 외국 현지에서 실현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사님도 우리 교민들과 자주 만나세요. 예를 들면 벨기에에 살고 있는 동포가 대체 어떤 사람이고 뭘 하고 있는지 정도는 최소한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도 했던데 제가 얼핏 생각이 났어요. 가끔씩 모임도 좀 가지시고
또 커뮤니티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 지원도 좀 해드리시고, 보나마나 뭐 한글 학교 지원해달라 이런 소리 할 건데, 근데 그런 소리 나오기 전에 또 미리미리 또 지원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잘들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것과는 좀 다른 재외 공간의 역할을 제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저런 일들 하려면 되게 바쁘고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 공간의 역할은 지금까지는 뭐 정부의 공식적 역할,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 간의 이 공적 부문의 공식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 해도 바빴을 텐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서 문화 산업 진출이라든지 또는 재외 교민들의 그 일종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 아마 재외 공간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는 뭐 만나기도 어렵고 가면 불친절하고 얘기를 하면 부지하 세월에 언제 답이 올지 모르겠고 뭐 그런 시절도 가끔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대단히 뛰어난 나라죠. 벨기에. 뛰어난 선진국에 사시기 때문에 아마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아주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바뀌었죠. 그야말로 원조를 받아서 힘겹게 살아가던 가난한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 경제적으로 좀 앞서더니 이제는 세계 문화의 중심 국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하죠. 그 변화, 그 발전에 따라서 엄청나게 국가에 대한 인식도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국에 대한 이미지도 자부심도 많이 바뀌었겠죠. 앞으로는 여기 이런 상황을 좀 더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저력을 믿습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죠. 이 벨기에라고 하는 땅에 여기 인적 구성이 좀 특이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벨기에라고 하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정말 낯선 땅으로 오신 분들이 또 이 땅에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민간 외교관들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역할은 정말로 크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보통 통상국가라고 부르죠. 자기들끼리 몰려서 살 수 없어요. 전 세계와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려면 국제 교류가 매우 중요해요. 국가 간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국가 간의 공식적 관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민간 영역에서의 이런 민간 교류 협력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또 대한민국으로서는 여러분이 기획하는 성취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야 될 겁니다. 그 지원은 뭐 직접적으로 현금을 드리거나 하지는 못하겠지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일부 있겠고,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세우는 일이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많죠? 없어요? 다행이네. 보통은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몇 사람 발언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밥만 먹다가 보통 가기 때문에 이 귀한 자리를 그렇게 보내기는 좀 아깝다는 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자. 사실 저는 그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그렇게 하실래요? 기회를 드릴까요?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하시겠습니까? 원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공개를 할까 말까, 여러분들의 발언이나 이런 얘기들을, 그것도 여러분 의견에 맡길까 싶어요. 좀 어떠세요? 공개할까요, 말까요? 공개란 여기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내보내는 거예요. 가끔씩 그걸 노리고 광고하는 분도 계세요. 꽤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신가 한번 의견 한번 물어볼게요. 공개할까요, 말까요? 공개하자. 하지 말자. 그럼 해요, 그러면. 통상 예에 따라서 자유롭게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거의 생긴 중계로 나갔고, 여러분들 발언하는 것은 혹시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찍었다가 잠깐 있다가 아마 전체를 내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매우 반갑고요. 다른 데에서 제가 만난 교민들보다 되게 젊고 밝으세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격변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걱정 많이 했죠. 빠른 시간 내에 또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보여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